실제 상황이었을까? 동영상을 다시 유심히 확인하는 제작진. 만약 실제 살인 사건이 찍힌 것이라면 섣불리 접근할 성질의 내용은 아닌 듯했다. 신고는 안 했겠죠? 신고했을까요? 경찰에? 그냥 쓰러졌는데 신고까지 근데 했을까? 이게 뭐 죽인 건지 싸운 건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신고를 사실은. 하기에는 좀 이르죠. 지금 깜짝 놀래갖고 나중에는 쓰러지네. 여자가 막 남자랑 막 목 조르고 막 싸우고 있는데 일단 제보자들을 만나보죠 이제. 만나는 거 만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제보 동영상 혹시 보내주신 분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이들이 바로 동영상을 찍은 두 사람. 선배 집이 저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저기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골목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쪽에선가 찍었는데 그 경찰에는 연락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걱정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처를 돌아봤는데 이게 밤이라 어두워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 부부 싸움일까봐 괜히 신고했다가 엉뚱하게 걸려들까 봐서 겁도 나고 해서 그래요. 한번 보시고요. 예. 어디쯤인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어디 좀 봅시다. 이게 저희한테 제보된 이제 동영상인데요. 그 제보했던 그래요? 이제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이게 이상하다고. 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거 실제로 찍은 겁니까? 예. 경찰도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조영사, 여기 좀 들어와봐. 예. 이거 좀 봐봐. 예. 이게 10월 26일 날이라고 촬영된 건데 이런 사건이 이게 접수된 게 있나? 그 주변에 가서 말이야 탐문 수색해보고 그 주소 한번 잘 찾아봐봐. 그리고 주변에 그 사람들한테도 좀 다 알아보고. 네. 가봐. 얼른. 혹시 미처 신고되지 못한 사건은 아니었을까? 취재진은 경찰과 함께 우선 촬영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다. 여기쯤인가 본 거. 근데 뭐 아마 거기서부터 아마 시작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 밤에 그 깜깜했던 장면이 저기 어두웠던 건물이 아마 저 아파트인 것 같네. 저 백사동. 제보 동영상이 촬영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보는 제작팀. 동영상 속에 나타난 건물의 모습을 토대로 드디어 당시 두 남녀의 모습이 포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창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카메라와 여자의 거리는 불과 1m 남짓. 렌즈의 포착 범위와 각 건물의 촬영 각도, 두 사람의 신장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동영상에 찍힌 층은 뒤쪽 2층이었다. 그리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30대 초반의 김상일 씨였다. 김상희 씨. 예, 뭐 좀 물어보러 왔어요. 경찰입니다. 저 단문 수색을 하다가 뭔가 조사할 게 있어서 좀 왔습니다. 김상희 씨 맞습니까? 아니요, 아는 동생인데 형님 집에 안 계시는 거죠? 뭐 조사할 게 있어 그런데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 뭐 들어오셔야 돼? 네. 집주인 김상일 씨는 집을 비운 상황. 실례 좀 하겠습니다. 김상희 씨는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연락이 안 돼갖고 정말 짐 찾으러 왔는데 없네요. 좀 들어갈게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셨죠? 아, 워낙 형 동생 하는 사이라서요. 옆자리 서로 주고받아요, 신부름도 갖고. 그래요. 물 좀 마실래요? 근데 여기 유리창이 깨졌네요. 촬영 당시 포착되었던 바로 그 창문이었다. 이게 언제 깨진 거죠? 저번에 왔을 때 없었던 것 같은데. 애들이 장난쳤나 보죠 뭐. 그래요. 동영상 속에선 멀쩡했던 창이 깨져 있었다. 별거 아닙니다. 동행 취재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김상일 씨가 결혼은 안 하신 걸로 돼 있는데 혹시 애인은 있으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여자 앞에 보면 얼굴 시뻘게 잡고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니 저기 한 20대 초반의 생머리인데 혹시 그런 아가씨 아는 사람 없어요? 아, 뭐 아가씨 데리고 다니는 것도 못 봤는데요. 뭐. 그래요. 어쨌든 실례했습니다. 다 보신 거예요? 아니 근데 가져갈 짐이 많으신가 봐요. 짐이 꽤 많네요. 예.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석현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석현 씨. 예. 김상일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형 여기 앞에서 정육 좀 하는데? 정육점이요? 예. 아, 근데 무슨 일이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좀 여쭤보러 왔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며칠째 연락이 두절됐다는 김상일 씨.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지난주 금요일 날요. 뭐 이렇게 뭐 싸우는 소리 같은 건 못 들으셨어요? 동네에서? 몰라요. 잘 나갔다 와, 좀 몰라. 혹시 뭐 창문 깨지고 뭐 싸우는 소리 그런 건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기 뭐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뭐라는 거 젊은 친구 말하는 거. 예, 예. 글쎄 못본 친구 말하는 거. 그 가끔 그 여자는 그 창문을 내다보는데 그날은 아무도 못 봤네. 여자분이요? 저기 집에 여자분이 사세요? 그 젊은 친구가 얼굴은 곱상하게 생겨갖고 얼굴 숫기도 없고 그러더니 여자는 어디서 이쁘장한 여자를 하나 데려다 놨더라고. 그래갖고 가끔 뭐 여기 뭐 담배하고 물이나 가끔 사러 오니까 뭐 얼굴 이렇게 자주 볼 적은 없네. 이석현 씨라고요. 김상일 씨 친한 후배라고 그러던데 그거 혹시 못 보셨어요? 글쎄 모르겠는데. 자주 여기 친구분하고 온다고 그러던데. 아니. 거기는 친구라고 자녀 들락거리는 사람도 없고 가끔 저 아가씨가 서서 그냥 밖에 내다보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여기 친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좀 전의 남자와는 전혀 다른 증언. 게다가 이웃들은 오히려 제 집처럼 그 집을 드나든다는 남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형님한테 연락 오면 연락드릴게요. 드디어 나온 혈흔 분석 결과. 결과 나왔다면서요? 예. 이게 그 혈흔 분석 결과고요. 이게 그 김상일이 머리카락 샘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김상일이 유전자하고 일치된다고 나옵니다. 그날 다량의 피를 흘린 사람은 바로 실종된 김상일 씨였다. 먼저 뭔가에 찔리고 이 피를 흘린 뒤에 이 넘어지면서 창을 짚고 쓰러진 걸 누군가가 끌고 갔다고 봐야 되겠죠. 하체는 그럼 밖으로 옮겨진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어디로 옮겨졌느냐가 문제인데 얼마 전 누군가가 김상일의 정육점으로 들어갔다는 걸 봤다는 주민의 제보. 과연 누가 이곳을 찾았던 것일까? 아니 사장님 이거 우리 저번에 그 집에 갔을 때 그 가방 같은데요? 맞아. 그 가방. 짐이 꽤 많네요.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사라진 이석현의 가방이었다. 예. 뭐예요? 아 뭐야 이거? 이거 이석현 이 자식 이거 사람 손 아닙니까, 반장님? 그 사람 손이에요 사람 손. 아 잔인하네. 사장님 이거 그놈 집 같은데요? 여행용 가방에서 나온 것은 끔찍하게도 김상일 사체의 일부였다. 지금 분석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이게 그 페트병에서 나온 지문이고요. 이게 그 가방 트렁크에서 나온 지문입니다. 이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작진은 결국 유력한 용의자를 놓친 셈이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 같이 살았다는 그 여자의 지문이 없어요. 이게. 네? 그럴 수가 있나요? 그게 저희도 의문이에요. 이게. 근데 집안 아무리 구석구석 뒤져봐도 이석현이랑 김상일의 지문밖에 없네. 용의자 이름이 이석현이 아니네요? 이게 아마 이게 본명인가 봐요. 이게. 뜻밖의 김상일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석현의 실체는 정용민이라는 20대 남성이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예, 아무리 봐도 아니 근데 그때 왜 이걸 발견을 못했지? 아 뭐야 이거? 그 같이 살았다는 그 여자의 지문이 없어요. 이게. 형님한테 연락 오면 연락드릴게요. 예. 사건의 중요 증거물을 찾았다는 다급한 연락. 발견 장소는 바로 죽은 김상일의 집 옥상이었다. 예 오셨습니까?
얘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못 찾았어.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 언젠가부터 물이 잘 안 나와서 뭐 쫀쫀거리더라고요. 이상이 나왔어요. 사장님, 물대관에서 이거 비닐봉투에 나왔는데요. 여자하고 다냐? 여자랑 정영민이랑 공범인가요? 글쎄요. 지금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조사해보면 나오겠지. 이미 유력 용의자로 밝혀진 정용민. 하지만 정작 발견된 증거물은 여성의 옷이었다. 그렇다면 사라진 동영상 속 여인과 정용민이 공범일 가능성이 커진 상황. 며칠 뒤 담당 형사를 만난 곳은 뜻밖에도 다른 관할 지역의 경찰서였다. 이 거기서 나오는 옷이 이 우리 사건이 아니고 이 살인미수 사건이더라고. 나 참 이게. 6개월 전에 있었던 봉천동 치정 살인 사건.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결혼을 앞둔 이태만 씨의 삼각관계가 밝혀지면서 빚어진 참혹한 사건이었다. 지금 용의자가 이태만 씨의 약혼 여인 김인숙 씨하고 사라진 이미 씨하고 두 사람인데 김인숙 씨가 자꾸 이미 씨 짓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게 그 여자 실체가 없어요. 봤다는 사람도 김인숙 씨 말고는 없고.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이태만 씨의 내연녀 이미희. 그렇다면 왜 봉천동 사건의 증거물이 죽은 김상일 씨의 집에서 발견된 것일까?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건 당일 정황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결혼 앞두고 결혼 날짜 잡아놓고는 그 남자가 좀 뭔가 수상하더라고요. 뭐 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야. 문 열고 대체 뭐해? 뭐야? 도대체 이 여자 누구야? 야, 너 뭐야? 나? 이미희. 우리 관계 알고 싶으면 당신 약혼자한테 물어봐. 아니 저 사실 그게 아니고.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잠깐 나가자.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잠깐만. 빨리 나와. 도대체 저 여자 누구야? 그 여자가 누구냐고 막 따지다가 돌아보니까 벌써 그 여자가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마지막에 저 진짜 몰랐어요. 제가 이름도 똑똑히 기억해요. 이미 키도 크고요. 얼굴은 그렇게 희게 생겼고. 이 동영상 좀 혹시 봐주실래요? 동영상을 보자 갑자기 오열을 토하는 이태만의 전 약혼녀. 미궁에 빠진 줄로만 알았던 동영상 속 여자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바로 봉천동 사건의 용의자 이미희와 김상일 살인 사건 이후 사라진 이미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 이태만을 찾은 제작진. 상태가 어떻습니까? 큰 사고나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한테서 나타나는 극도의 그 불안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만나요? 예. 하지만 그는 사건 당시 받은 큰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물어볼 게 있어갖고요. 제가 이태만 씨. 너도 맞지? 그 여자. 진정해요, 진정. 아무도 몰라. 그 여자 나만 알아. 진짜. 그 여자 나만 알아. 이태만 씨 그 여자라는 여자 누구예요? 그 여자. 이태 귀신 같은 년. 나 찾아오는 거. 어머니. 잠깐. 제가 진정시킬 테니까요. 잠깐 말씀 나누고. 그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도 계속 한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용의자 이미희에 대한 내용인 듯했는데 제가 아까 그 병실에서부터 계속 보니까 좀 무슨 여자를 뭐 쫓긴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 혹시 아시는 거 없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찰한테 다 얘기했는데 옛날 일을 자꾸 되쳐내서.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어머니의 태도. 제작진은 오랜 설득 끝에 겨우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네요. 우리 애가 휴가를 나와서 친구들하고 계곡으로 놀러 간 적이 있나 봐요. 거기서 웬 처녀를 하나 봤나 봐요. 한참 혈기가 왕성한 나이니까 그만 사고를 친 거지. 그 돈으로 위안 삼아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달려가서 본 사고 앞길이 청청한 나이니까. 이태만은 그녀가 얼마 전 자신을 죽이려던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애가 그때 죄책감에서 못 빠져나오나 봐. 아직도 저러는 걸 보면 나도 혹시나 해서 경찰한테 다 말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 여자는 벌써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여자 죽었다? 죽었다고 경찰이 그러더라고. 제 말대로라면 귀신이 그랬다는 얘긴데 왜 자꾸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이태만이 말하는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담당 경찰서를 찾은 제작진. 이거 저희가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저희도 벌써 그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0년 전에 자살한 걸로 돼 있네요. 그래요. 예. 혹시 남은 가족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 이미? 이미면 피해자 그 김인숙 씨가 말하던 이미. 제가 이름도 똑똑히 기억해요. 이미. 봉청동 사건의 용의자 이미희. 그 이름은 10년 전 죽었다는 성폭행 피해자와 같은 이름이었다. 이미 맞아요 이거. 그게 참 이상하죠? 김인숙 씨는 그 사건에 대해서 몰랐을 텐데요. 그래요. 어떻게 된 건지. 김상일 살인 사건과 봉천동 살인 미수 사건. 이 두 사건의 용의자로 이미희라는 여자가 지목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10년 전에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동영상 속에 찍힌 여인이자 죽은 김상일의 동거녀 그리고 이태만의 약혼녀가 만났던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 제가 이름도 똑똑히 기억해요. 이미. 10년 전 죽은 여자가 갑자기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받은 기가 막힌 상황. 대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사라진 김상일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정영민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이태만이 말했던 죽은 이미희의 고향을 찾아간 제작진. 집터가 이게 없어진 거 보니까 뭔가 여기 완전 집터가 없어졌네요 이쪽에. 썩었어요. 예, 밭인데 완전히 밭으로 변했어. 그녀가 살던 집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상태였다. 여기 혹시 이미 씨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10여 년 전에 죽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는 당시 동네 이장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 무슨 말을 묻는 거야? 저는 모르겠네. 그 이미 씨라고 전에 살던 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참 불쌍한 일이죠.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쪽에서 돈을 내밀었는데 내가 대신 받아줬죠. 이왕 당은 당한 거고 뭐 그 돈을 보니까 부모 잃은 그 두 남매가 그 돈이면 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뭐 신고하면 소문만 나고 그거 어떻게 해요. 시끄럽기만 하지.
남매면은 그러면은 이미 씨한테 동생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요. 그 부모가 같은 날 동시에 사고로 죽었거든요. 10살도 채 안 된 애를 데리고 살았는데 참 미가 고생 많았어요. 아휴, 불쌍하지. 아, 그런데 그 녀석을 그 아주 나쁜 놈들이 세 놈이 그냥 번갈아 그냥 그렇게 만들었으니. 3명이요? 그 이태만 씨 혼자 아니었나요? 이태만이? 아, 그놈인가? 아, 근데 그 중에 착한 놈이 또 하나 있었어요. 걔 부모들이 그냥 돈을 마련해 왔거든요. 아무튼 썩어 죽을 놈들이에요. 응? 사건의 가해자가 이태만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 마을을 갔다 왔는데 잠깐만 피하지 마시고 저. 알아보니까 아드님 말고 또 가해자 또 따로 있다면서요? 또 몇 명 더. 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친한 친구들도 아니었고 군대 동기라고 했던가. 일 생기자마자 그 사람은 그냥 도망갔어요. 우리 아들만 남겨두고. 부모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끼리 처리한 거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군대 동기들과 함께 휴가를 나왔던 이태만. 아저씨, 늦은 밤에 어디가? 길에서 예쁘장한 여고생 이미희를 만나게 되었고 싫어요. 그만 젊은 혈기를 참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때 함께 일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셋. 좀 기다려봐 이씨. 그중 이태만 외에 또 한 사람이 바로 죽은 김상일이었던 것. 바로 그 사건의 공범이었던 두 남자가 결국 이번엔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된 것인데, 하지만 사건의 피해자 이미희는 이미 죽은 상황. 김상일 살인사건 발생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정용민, 10년 전 죽었다는 동영상 속의 여자 이미희. 이들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뭐야 이거? 좀 기다려봐 이씨.